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이상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붙이지 못하고 이게 아마 1부, 2부로 여의치 않게 1부, 2부로 올라갈 것 같다. 또 중간에 전화가 오면 1, 2, 3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만큼 열악하다. 다른 어떤 그 컨텐츠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핸드폰으로 안 찍고 고프로 같은 거 하나 사거든요. 고프로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찍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짜증나서라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로 영상에 대한 욕심은 없다. 그리고 고프로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뭐 구독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좋아요 눌러지는 거 수준을 봤을 때 내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고프로까지 한 50만원 들여가지고 고프로까지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왜냐면 제가 지금 본 게 없어요. 지금 팟빵의 팟캐스트나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벌어들인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팟빵의 팟캐스트에 후원 기능,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원 기능을 다 막아놨거든요. 막아놨는데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슬쩍 열어놨습니다. 다시. 물론 후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슬쩍 열어놨다는 거. 왜냐면 너무 막아놓으니까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두 이제 열어놓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여러분이 해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아직까지 뭐 구독자가 이제 뭐 감사하게도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몇 명씩 구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무파게도 1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구독자.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왜냐면 1000명 넘어섰을 때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700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되게 감동을 제가 받고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드리고 있고요. 여기가 우면산 터널입니다. 우면산 터널에서는 좀 더 난폭 운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 이제 큰 트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터널 같은 데서는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웬만하면 차선을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차들이 이게 차선을 바꿀 그러니까 저 혼자 달릴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선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터널에서는 다른 차들이 차선을 바꿀 거라는 걸 예상을 안 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차선 바꿔서 끼어들기를 해버리면 갖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 놀라게 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에서는 안전운전 하시는 게 아주 좋다. 물론 어느 도로에서는 안전운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안전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말씀 드릴 텐데 뭐 트위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한 2~3병 정도 지금 협업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뭐 누굴 고소하길 좋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라든지 이런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여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첫 단추를 여는 거지. 첫 단추를 끼우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이버 불링을 시작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 부담을 다 짊어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첫 발을 띄워놓으면 그 다음에 2차, 3차 가야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막 던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짜 교수나 이딴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바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저를 만약에 욕하고 싶은 다른 분들에게 야 너 가짜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면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장에 바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트위터 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갖다 부당하게 공격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최소한도의 해명은 필요합니다만 그 공격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명도 해명이지만 이렇게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물뚱님께서, 저 사실 뭐 물뚱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괜히 또 뭐 제가 물뚱님 얘기 꺼내면 스미드에서 저거 물뚱님 팔아가지고 뭐 방송한다 이런 얘기가 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들은 그 물뚱님의 그 어떤 방송에서 들은 내용에 따르면 황우석 사건 때 한창 시끄러울 때 누군가 이제 물뚱님 댁으로 찾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창 설득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맨 마지막에 그 양반이 이제 가방 속에서 칼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내가 설득이 안 됐으면 이걸 꺼내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 상대방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뚱님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 이후부터는 글 쓰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몰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가해를 한다 싶으면 바로 후려쳐야 됩니다. 제 원칙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명을 정식으로 사업 처리했고 나머지 1명을 추가로 사업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그런 신바, 이 양반은 굉장히 악의적이었고 또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처리를 했고, 두 번째 이정렬 패러디 계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성범죄자인 양, 마치 약간 성도차증이 있는 사람의 계정을,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치 제 부계정인 양,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랑 동일 인물이다, 그것도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사업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했고요. 왜냐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소문으로 저한테 다시 부메랑처럼 날아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이미 트윗의 그 주인은 이미 부산지검에서 한번 이제 다른 건으로 고발 당했다가 한번 해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혐의로. 그래서 그 사람이 저 동일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양반은 부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명백한 거짓말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인간을 가만 안 두려고, 그러니까 부산 사냐고 말고 패러디 계정 20대 대통령은 이정렬이라는, 제가 가만 안 두려고 지금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조치를 취할 대상이 의정부에 산다는 지연씨, 그러니까 이제 샤방스라고 하는 타로카드로 뭐 이런저런 점치는 양반인데, 취미삼아 이 양반이 선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을 저한테 하셨고요. 뭐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에 더해가지고 업무방해 이런 거에 더해서 성범죄 특별법으로 온라인상에 이제 성범죄에 관련한 범죄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해서 제가 이제 사업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공격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어차피 그거 그런 거 잘 쓰고요. 그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게 국가하고 그 피의자하고의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 접수를 하고 거기다 이제 제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검찰하고 그 가해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발 빼면 됩니다. 발 빼면 되고, 뭐 벌금 나오면 그분들이 이제 국가에 벌금 내시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도로상에 있는 불법 주차 또는 장애인 주차란에 이제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차를 댔을 때 이렇게 구청에 제보해가지고 과태료 나오게 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 말은 고소한다 이러지만 안 합니다. 잘. 왜냐면 그게 저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사법 처리에 대한 권한은 최소 한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계신 분은 다 바쁜데 그런 잡다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수사력 소비하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그분들에게도 할 짓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운전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녹음을 할 때는 정리가 됐던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사업 처리 관련해서 그렇게 됐고, 또
조정래 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김홍걸 씨가 이제 그 조사를 한번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새벽에 그 속보가 떴는데, 검찰에서 이제 김홍걸 씨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김홍걸 씨는 지금 재판을 받게 되셨고요. 그 드러나 있는 혐의만 가지고도 아마 최소 벌금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자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참 좀 유쾌한 일은 아닌데,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리고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 관련해 가지고 7월달인가 이제 그때 검찰에서 뭐 청와대에 출입 기록, 그러니까 이제 뭐 강기정 씨한테 뭐 옵티머스 라임인가 옵티머스인가 뭐 대표가 이제 돈 건넸다고, 라임이구나, 그쪽에서 이제 5천만 원 줬다고 하는 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사건 확인을 위해서 청와대 쪽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인가 대통령이 그 청와대 쪽에 뭐 어차피 자기 조직이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해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있는 거 자료 이제 끄적끄적 해가지고 검찰에 넘겨주겠죠. 출입 기록이나 뭐 엑스레이 관련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들. 일단 안 넘겨주려고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확인해 본 것 같고, 그 강기정을 찾아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CCTV 같은 게라도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건넸다는 이강생과 뭐 이모 대표가 강기정 수석 만나러 갈 때 CCTV에 이제 손에 뭐 이렇게 쇼핑백이라도 들려 있는 게 촬영이 되면 그건 뭐 빼박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뇌물수수 건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김영춘 과거 해수부 장관 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친문의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걸려들었고, 아마 이제 이 라임 관련해가지고 또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여당 인사들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트위터에 몇 번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문재인 정부 출발의, 그러니까 몰락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해서, 옵티머스 프라임,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은 아시죠?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대장 캐릭터인데 어떻게 옵티머스하고 라임이 그게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푸만 없으면 옵티머스 프라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옵티머스 프라임 때문에 이제 몰락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근데 한탄스러운 거는, 이거를 6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수사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듣고 윤석열 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한동훈 채널A 건 가지고 시끄러웠죠. 뭐 수사 한 해 만에 어쩐 식으로.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옵티머스하고 라임 사건, 이게 정권 게이트로 커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성동격서 같은, 그러니까 다른 쪽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윤석열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동훈 건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제대로 수사보고를 안 하고 있다. 근데 그 수사보고는 라임 관련, 옵티머스 관련 사건들 수사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덮을 수 있는 아주 그 괜찮은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건이. 그래서 별 문제도 아닌 한동훈 건을 일부러 터뜨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키워서 실제로 지금 그 수사가 보고가 잘 안 되고 있고 알력 관계가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 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력이, 특히 특수부 같은 경우에 금융조사부나 이게 바로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 애당초 5월달이나 6월달쯤,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인 이제 3, 4월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총선 때도 그렇게 영향을 덜 받을 테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날리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적었겠죠.
라임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속아서 이제 이미 그 수익성이 없고 부도가 난 펀드를, 투자 펀드를 사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고,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돈 자체가 정부 공공기관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놀이를 해먹고 그걸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의적으로만 보자면 옵티머스 건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해악이 큽니다. 국가에 끼친 손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수천억을 날려먹고 자기들끼리 튕겼으니까. 이게 라임 건은 개인 투자자를 받아가지고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전형적인 투자 사기처럼 됐는데, 이게 이제 머리를 한 번 더 쓴 게 옵티머스는 그 돈이 국가 돈이었단 말이에요. 나라 돈.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잘만 하면 무마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손실 처리해가지고. 왜냐하면 해외 자원 개발해서 몇 조를 갖다가 그렇게 날려도 그냥 덮었는데, 이거 뭐 끽해봐야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데 야, 이 정도는 덮을 수 있지 않을까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공제회, 전파진흥원, 뭐 그다음에 또 어디냐, 하여튼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던 그 여유자금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돌려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 돈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나게 뭐 차 사고 집 사고 했겠죠. 또 이제 고위층들 이렇게 뭐 용돈 지어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 유학 비용 같은 거 대납해주고,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떤 케이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받는 마땅한 직장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없었는데 자녀는 해외 유학 다니고 자기들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뭔 돈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다 그렇게 누군가는 집어주는 용돈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디 뭐 강연을 다니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겠어요, 그 양반이? 뭐 북한에서 공작금을 보내주겠습니까? 누구나 만나나?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주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조금 부조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또 이슈가 된 게 이제 가짜 사나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좀 뜨면은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면 그걸 또 이제 짓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근 대위가 이제 뭐 전과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사실 특수부대원들이 성직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인성이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특수부대원들은요, 물론 이제 고결하고 자존심 높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적지에 딸랑 혼자 또는 한 3-4명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직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약간 야수 같은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타났다는 그들의 뭐 비리 사건들, 그것들 보면 그냥 몸캠 당하고 뭐 누구 성추행하고, 이런 거 사실 미국 같으면 이런 거 그냥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피해자가 있고 뭐 검찰 수사를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좀 모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돼서 벌금 200만 원 나온 사건이고,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면 성추행 치고는 그렇게 뭐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 그 다음에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이 있는데, 그 장소가 또 강남의 클럽 지하 2층이에요. 그러면 클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마마 좀 부부부도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더 발언을 하면 저 스미더스 저거 여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제가 이근 대위를 두둔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양반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너무 크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이다 이런 반응을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못마땅한 게,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사람들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 3명이 이근 대위나 다른 어떤 가짜 사나이 교관단, 전직 UDT 출신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은 간통, 불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성매매, MBC 김세희 뭐인가 성매매 해가지고 저기 부산에서인가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호 기자 같은 경우에도 YG에서 뭐 1억을 받았네 해서 아마 그 양반도 전과가 한두 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악당 같은 악당 삼형제가 누구를 지금 단죄한다고 어떤 가짜 사나이를 고발하고 자시고 한다는 건지,
이건 굉장히 악의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경쟁 유튜버 하나 죽이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좀 씁쓸하더라고요.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도 못 받아주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불법을 하고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맞죠. 이런 받는 게 맞는데, 지금 드러난 것들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 만한 것들이 있나, 솔직히. 누굴 죽이기를 했나, 뭐 누굴 진짜 대놓고 뭐 강력 범죄를 저질렀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좀 갑갑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치 그 한때 영웅처럼 떠받쳤던 사람들이 저렇게 되니까 꼴 좋다, 몰락하는 게 볼만하다, 이런 정서가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앞뒤로 지금 벤츠가 있습니다. 앞에 벤츠는 1억 2천만 원짜리 같고, 뒤에 거는 보니까 한 4천만 원짜리 같은데, 4천만 원짜리 앞으로 급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력이죠. 앞쪽에 다시 그랜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층 마음이 놓이고, 벤츠보다는 그랜저를 들이받는 게 좀 낫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실시간으로 사고가 한번 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그 목적지가 한 20분 남았거든요. 20분에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목적지 거의 다 와가면 그때 그 방송을 끊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디 근무하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감출 것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모르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뭐가 있냐, 이거 화면을 띄워놓으니까 제가 참고로 뭘 보고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어제 오늘 트위터에서 그게 이슈가 됐던 게 언론, 그리고 저희 지금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 방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이 꽤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가 우선이라서 온라인 강의를 좀 하고 방송을 하려고 좀 밀어놨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철야를 해가지고 거의 한 10시간 분량을 온라인 강의를 다 녹화해서 진도를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밀린 게 없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매일 한 편씩 또는 매일 두 편씩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방송이나 주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했던 게 아니고, 저희 학생들도 이 정분실을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아저씨 강사가 목 아프다고 온라인 강의를 늦게 올리면서 정분실은 꼬박꼬박 올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사실은 이거 모럴 해저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다 올리기 전까지는 정분실은 온라인 강의에 밀리면 정분실도 밀리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서 보는 채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박간에 그 이제 일본 쪽에 괜찮은 내부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박간에를 즐겨서 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 로망스라는 이제 채널도, 유튜브 채널도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한 500 몇 개 되거든요. 500 몇 개, 양반 끼어들기 전에 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92저의 4996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그 현대해상의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봤으면 아주 경로를 할 일입니다. 그죠? 지금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전화번호까지 홍보를 못 하겠습니다. 9067에 8053. 하여튼 뭐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보험을 의뢰하시고요. 도저히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칼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황야의 1위님에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칼 주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깨알 같은 광고, PPL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야, 광고도 하니까 스미더스는 떼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내막을 보면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남는 게.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배가 많이 고프다, 솔직히 그냥 목만 축일 정도다,
아메리카노 한두 잔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또 뭐가 있냐. 또 고소 얘기했고,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어이씨 박을 뻔했네. 최초로 박을 뻔했습니다. 렉스턴을 큰일 날 뻔했네요. 구형 렉스턴 박으면 좀 안 되는데. 저도 지금 출근하고 있는 길이고요. 시간은 아직 넉넉합니다. 제가 보통 그 약속 시간에 보통 1시간 전쯤에 나오거든요. 약간 여유롭게 좀 다니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넉넉한 편이니까 저러다가 늦지 않을까, 차가 저렇게 많이 밀리는데 제 시간에,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간 강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트위터 상에서 뭐랄까요, 저기 그 트위터 활동을 하시면서 좀 힘들어하고 좀 지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십니다.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물론 트위터를 하긴 합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좀 많이 하죠. 제가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에 몰입을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뜻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트위터를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삶을 트위터 안에 너무 많이 녹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뭐 여러분 속내를 너무 많이 털어놓는다. 물론 그거 안 하려고, 그거 안 할 거면 왜 하냐 이런 분도 계시지만, 트위터 안에 캐릭터, 저희 아바타를 제 2의 자아처럼 너무 몰입해서 가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라는 건 언제 어떤 일이 생겨서 캐릭터가 정지될지, 또는 뭐 내가 그 캐릭터를 그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마치 애완동물이 죽는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여러분이 겪을 수가 있어요. 아끼던 캐릭터를 의도치 않게 접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송영훈 변호사, 뭐 제가 그분 잘 알진 못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뭐 어떤 일에 이제 조언을 좀 했다가 괜히 오해를 사가지고 조리돌림을 또 당했습니다. 그럼 뭐 사실 그렇게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언해 줬는데, 원래 그 페미 쪽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맨스플레인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이제 마치 끼어들어서 한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공격을 했는데, 송 변호사님은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기분 안 좋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걔들은 이렇게 쓰고 나서 한 10분 지나면 생각도 못 합니다. 누구한테 자기가 욕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가 심하면 그냥 사업 처리하면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실수를 한번 했다가,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말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야 저거 뭐 말실수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리 흘리기 시작하면, 그걸 진화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리트윗 한 사람 차단해버리고, 그 리트윗에 좋아요 누른 사람 들어가서, 차단하기 전에 들어가서 그 리트윗을 리트윗했거나 그 리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다 선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확산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두서없긴 합니다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서울의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뭐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다 보니까 운동하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도 좀 하고, 뭐 이 정분실로 떼돈을 벌려면 체력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돈 벌어놓고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적으로.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슈가 뭐가 있냐?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얼추 다룰 건 다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까
수사 진행 상황, 수사되는 거 있고. 그렇지.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한번 썼는데 최근에 북한 열병식 관련해 가지고 뭐 시정 전차가 나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정 전차는 제가 보기엔 시정 전차는 아니고요. 그냥 껍데기만 그 T-62 계열의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쓰던 T-62 계열의 전차에 껍데기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꾸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자기들도 용도를 모르는 부속품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그냥 더미,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가짜 부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뜨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색을 보십시오. 도색이 지금 사막색으로 도색이 돼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요번에 공개한 대부분의 기갑 장비들이 특이하게도 소위 말해서 카키색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수출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수출용으로 저가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보유 그 다음에 휴전선에 투입해서 얘들을 갖다 썩히는 게 아니라 얘들을 팔아서 돈 벌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도색이 카키색으로 돼 있다는 거는 중동 시장을 노리고 만들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쳐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퍼레이드에서 끌고 나온 그게 거의 개발된 제품들의 다일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같은 거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그렇게 운용할 만큼 돈이 썩어나지도 않아요. 북한의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너무 크게 보는 부분이 있죠. 크게 보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그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꽤 커졌고, 그만큼 이제 사실 뭐 개발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개량을 했겠죠. 그래서 뭐 개량됐고 성능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이 1990년대에 만든 탄도미사일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첨단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술 개발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야 니네 탄도미사일 만들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기술 개발한다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단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막 우리도 없는 기술을 가졌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 장갑 기동차, 제가 이제 그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코마츠에서 만든 그 LAB 이거를 베낀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모 일간지 기자가 이걸 갖다가 모 일간지 기자라고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인께서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써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일 관계의 우호에 큰 해악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약간 좌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솔직히 형태가 너무 유사하니까요. 제가 왜 그걸 보고 자위대 장갑차라는 걸 바로 떠올렸냐면, 그 자위대 장갑차 코마츠 LAB가 그 토미카 아시죠? 그 미니카 토미카 모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2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2대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갖고 놀던 건데? 라고 이제 딱 이게 보인 겁니다.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로 관측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본 거죠. 제가 뭐 특출하게 밀떡이라서 안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가지고 놀던 거니까 내가 갖고 놀던 거랑 많이 닮았네 이래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북한이 개발한 형태의 그 고기동 차량 이런 모델은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비슷한 모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 찾아봤는데 러시아나 중국계 혹시 유사한 모델이 있는지 없더라고요. 가장 유사한 게 일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코마츠라는 회사의 기술이 흘러들어가서 이제 장갑차나 그 장갑차 고기동 차량 만드는데 상당 부분 그 기술이 투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본 내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코마츠라는 회사가 방위산업에서 철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존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이 많은 신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 설계의 배경에는 사실 우리 기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차 거장판이나 뭐 정부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 그 국방부 서버가 대규모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건이 넘는 군사 기밀이 유출이 됐거든요. 그 안에는 저기 뭐 기본 개발 계획에서부터 아마 설계도나 개념도가 포함되어 있는 군사 기밀이 잔뜩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저 신무기 개발 계획도 다 들어있었겠죠. 보통 회의할 때 첨부제로 그런 걸 다 첨부시키니까. 또
PPT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테고 거기서 이제 기본 기술 자료들이 입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신형 전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차에 이제 능동 방어 무기라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다면 그게 우리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죠. 사실 우리 기술이 털려가지고 북한의 어떤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북한은 그걸로 이제 무기 개발을 해서 아주 값싼 무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치우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도 러시아 기술하고 미국 기술 받아들여가지고 약간은 짝퉁 미제 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물론 신뢰성은 없습니다만 가격은 미국제의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짝퉁 미제 무기 만들어서 신나게 유럽이나 인도라든지 제3세계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보다 더 낮은 시장,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시장에 짝퉁 한국산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치워서 이제 마치 그 남북한이 동시에 전 세계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죽음의 상인에 해당되는 이런 국가들이 지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방위산업이 사실은 쏠쏠하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신뢰성도 높고 뭐 값싸게 생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사실은요,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되게 낯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중동전 할 때 이집트나 이제 시리아에서 노획한 T-55 전차를 개량을 해가지고 그 노획한, 그러니까 뺏은 겁니다. 그냥 뺏은 거. 근데 그걸 수천 대나 뺏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천 대를 다 개량해서 자기들도 쓰고 또 팔기도 하고 수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나 시리아가 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신나게 팔았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구형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또 구형 무기를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센서라든지 첨단 무기 체계를 좀 가미해서 구형 무기를 거의 신형 무기의 한 70%의 성능이 내도록 최첨단 무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값싸게 파는 걸 많이 해왔습니다. 60, 70년대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북한이 지금 개발 모델로 그걸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잖아요. 좋아하는 거 하는 것보다. 우주 개발하고 뭐 로켓 무기 잘 만드는데 모든 국가가 미사일이나 로켓을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군사 장비를 생산해가지고 파는 게 가장 좋은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게 구소련제 장비고 다른 이제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나 뭐 이런 좀 저개발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다 그런 무기들이니까 이런 거를 좀 쉽게 개량할 수 있는 키트나 또는 이걸 베이스로 하는 어떤 그 약간 성능 개량 사업 이런 것들을 북한이 해주고 이제 그 관련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거는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걔들 입장에서 걔들 시장에 가장 맞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에 수천 대나 있는 그 낡은 전차들, 이 낡은 전차들을 그런 식으로 개량해 가지고 수출을 하면 이게 충성동이 효자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 낡은 거 그냥 고철로 썩히느니 개량해 가지고 해외 수출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김정은이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출 마인드도 있고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려는 걸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제 분석입니다. 그냥 얼추 맞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뭐야 이게? K9이죠, 그죠? K9인데 뒤에 무슨 마스터라고 까다상 보면 마세라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저런 거를 갖다가 K9 좋긴 좋은데 정문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저런 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문실은 지금 돈을 거의 못 벌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적어도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고 또 조회수가 영상 한 개당 한 4, 50만을 찍어야 그래도 몇백이라도 들어오는데 몇백이라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실은. 게다가 이제 뭐 얼굴을 공개해라, 얼굴을 까라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얼굴 까본들 제 얼굴밖에 더 나옵니까? 제 얼굴에 뭐 글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얼굴을 팔아서까지 뭐 여러분에게 신뢰를 드리고 그럴 쉽지 않습니다. 얼굴 본다고 얼굴을 대면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더 신뢰감이 느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리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아 내용에 집중할 수 있고 내용을 들으니까 믿을만하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남는 겁니다. 얼굴 본다고 그게 무슨 신뢰감이 들겠어요. 게다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친근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신비롭게 남겨두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좀 더 이제 내용에 집중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하나 더 여러분이 같이 읽고 이 행간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얼굴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얼굴 아예 감췄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트위터에 가시면요 제 얼굴 가끔씩 종종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얼굴 공개를 트위터에서 안 할 때는 하도 어디 이상한 데서 찍은 이상한 사진이 돌아다니길래,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 진짜 목 없이 나오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양복 입고 막 완전 거북목처럼 해가지고 그 헤어스타일도 망가져가지고 무슨 배추머리처럼 된 그런 사진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갖다가 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고른 엄선한 제 사진들을 대량으로 트위터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내렸지만 그 캡처본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국이 짜면은 물을 더 부으면 됩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진을 잔뜩 풀어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엄선해서 올린 사진들입니다. 그나마 좀 잘 나온 것들만 골라서 올렸거든요. 물론 저도 사진 찍으면 셀프 샷도 있고 그룹샷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나마 밝은 조명 안에서 가장 좀 잘 나온 것들만 골라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님 말고요. 어쨌건 간에 이제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심야에 다시 좀 더 이제 그 국제 첩보계 그리고 국내 첩보계 관련 새로운 뉴스들로 정보 분석실 정통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도 없는 선더스 탑기어 스미기어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낮 시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